안녕하세요. 원성도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길고 넓은 이야기를 가장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휴예인가 하는 2009년도에 KBS에서 제작한 역사 프로그램을 제가 근거로 해서 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KBS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 말은 같은데 저희가 하는 말은 이런 자료나 어떤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KBS에서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어떤 과학적인 기법과 또한 그런 방대한 고증을 자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KBS에서 만든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휴예인가 하는 부분을 참고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처럼 신라 왕족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흉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흉노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그거 무슨 뭐 떼거지들 무슨 뭐 강도들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흉노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흉측한 노예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이 흉노가 중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어쩌면 흉노가 먼저 있었고, 그 바닥에 중국이 이제 나라를 진나라로부터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많이 부닥쳐서 중국 역사는 순수한 중국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 흉노족과 이 중국 한민족, 우리나라 한민족이 아니라 중국 한민족이라고 칭하는 그 민족들 간에 수없이 밀고 밀리는 것이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는 이 역사를 말살하고 자기네들 거로 다 그 뭐라 그럽니까? 역사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중국에 집어넣는 것이 동북공정이라고 그러고, 이런 만주나 이런 몽고 역사를 집어넣는 것을 서북공정이라고 그러고, 티베트 역사를 집어넣는 것을 티베트 공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국 중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역사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주에서 동해 바다 육지 쪽에서 한 2, 300m 떨어졌나 봅니다. 이게 아마 멀리 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대왕암 바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시키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 군대를 무찌른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왕이 이 바위에 묻혔다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보면 이 바위가 네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바위가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서 십자가로 갈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조금 보이는데 이 십자가 중앙 물 있는 부분에 바닷물 밑에 허연 물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무왕의 뭐 관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을 다 뽑아내고 그것을 탐사를 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무왕을 언급하는 것은 문무왕의 삼국 통일 업적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문무왕의 비문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비문은 1961년도 경주 어떤 주택가에 있는 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다 뽀개져 가지고 이 원형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요행이 글은 거의 다 읽히게끔 그렇게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비문에서 문무왕은 자신은 김일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오른쪽 두 글자가 일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투후라고 하는 관직에 봉해졌으며 그 자손은 요동에서 번성했다 하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신라 사람 문무왕이 중국 사람, 지금 용정도 중국의 땅 이름이고 요동도 중국의 땅 이름이고 이 투후라고 하는 이 직급도 중국 직급 이름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토론 내지는 경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는데 중국 서안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 명패가 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는 비석할 때 비자고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림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중국에서 발견된 비석들을 다 끌어모아 놓은 그런 비석 박물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게 비림 박물관 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석들이 뭐 깨진 비석, 운전한 비석, 뭐 이런저런 비석들이 아마 수천 개가 있나 봅니다. 여기에서 비석을 하나 찾았는데 그 비석이 바로 이 비석입니다. 여기서 밝은 부분이 그 안내원이 후라시를 비추면서 글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신라 김씨의 조상 김일제는 흉노인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라의 김씨 문무왕과 그 다음에 그 조상 김일제와 흉노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경주에서 발견된 비석과 그 다음에 중국 서안 비림 박물관에서 발견된 비석이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역사학계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몽골의 그 박물관 연구원이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몽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몽골의 역사가 훈노, 여기 훈노라고 하는 것은 흉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훈노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이라는 얘기는 뭐 기원전 이 부근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기간을 상당히 더 길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원전 1200~300년경에 트라키아 전쟁이 있었는데 이 트라키아 전쟁에 참여했던 트라키아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카데시 전투를 벌였던 히타이트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간의 전쟁은 BC 한 1700년쯤에 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과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연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2000년부터 훨씬 전에 몽골
있는 몽골리안들과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고대 부족들 간의 연결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 한 분파가 몽골 지역에 그 거주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훈족을 말해 볼까 합니다. 이 훈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몽골 사람들은 흉노를 훈노라 그러고, 러시아 사람들도 보니까 흉노를 훈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노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한국의 한민족의 한도 같은 부류의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아틸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개토 대왕, 그 시절에 광개토 대왕이 이 아시아 중원을 장악했다면 유럽의 민족 대이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고트를 시작해 가지고 유럽을 밀어버리고 결국 로마까지 침공해서 로마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이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도깨비, 귀신 이런 이름을 듣는 것처럼 인상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귀신 이야기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도깨비 이야기 같은 것을 할 때 이 아틸라라고 하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는 순식간에 유럽을 불태우고, 그리고 평정을 한 다음에 게르만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날 죽어버렸어요. 아마 살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는데, 워낙 옛날 이야기라 그것을 정확하게 역사에서 기록된 바는 없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뭐라고 할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헝가리를 건국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헝가리 어떤 민속 대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헝가리민이 말하기를 우리 헝가리는 아틸라가 세운 나라다 하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유명했던 응원구호 대한민국을 불가리아 사람들은 벨리키 훈스키 나로도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한족의 나라, 훈족의 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한족과 훈족과 흉노와 훈노죠, 이러한 부류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훈족, 흉노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꼭 광개토 대왕과 이 아틸라 때뿐만이 아니라 징기스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싫어하는 얘기지만 알렉산더 대왕도 그 말 타고 그 다음에 전차 없이 마차 없이 전쟁에서 창과 활을 휘두른 그런 트라키아인이었다. 즉 말 잘 타는 유목민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로 봐서, 그런 알렉산더, 또 슐탄이라고 하는 터키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있었던 황제의 이름이 슐탄인데, 그도 트라키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터키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도 트루키에라고 부르니까 트라키아, 투르키에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 면으로 봐서 이 트라키아인들, 그 다음에 해족속들, 그 다음에 후운족들, 흉노족들, 한족들, 이러한 민족 부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창세기 9장 25절인가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를 할 때, 야벳을 축복하며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벳을 백인으로 보고
셈을 우리 그 황인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황인종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시대가 백인 사회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역사가 백인 사회 위주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흉노 한이 훈이 40만 기병을 데리고 이 중국 그때 이제 진나라가 끝나고 한 고조가 한나라가 시작되면서 한 고조가 이제 중국을 통일할 그때에 이 40만 기병을 가지고 한나라를 공격하여서 한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한의 그 고조의 딸을 인질로 잡아가고 조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역사를 중국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쪽 한나라 중국 민족이 있는 이쪽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과 이 만주와 몽고와 저쪽 우랄 알테아 쪽으로 넘어가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띠를 이루고 있는 흉노, 훈족의 그러한 두 부류의 큰 민족이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터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흉노니 그 다음에 저 뭐 떠돌아다니는 저 정처 없는 저 친구들은 잠깐 흘러왔다 가는 것 뿐이고 이 땅 전체는 중국의 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동북공정이니 서북공정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KBS가 탐사팀을 데리고 몽골의 도르링 나르스라는 데로 갑니다. 이 도르링 나르스의 오논강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징기스칸이 태어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다는 아주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유적을 발굴하여 이런 유골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 몽골 국립대학원에 인골을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인골 그 연구하는 곳에는 이렇게 인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몽골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북방 유목민 이것이 이제 흉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 유목민이 한반도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탐사팀이 탐사를 하고 거기에서 유골을 사왔겠죠. 아마 상당히 비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골을 가지고 와서 중앙대 미생물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키타이는 유럽 쪽 민족이고 현대 한국인 몽골인이 같이 거의 비슷하게 붙었고 이 유럽 쪽 유골과 흡사한 곳에 신라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유럽 쪽 유골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죠. 그리고 흉노, 몽골 이쪽이 그 고대 시대의 그 유골의 분석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 그 부류의 유전자라고 해야 되는지 뭐 어쨌든 분석 데이터가 거의 흡사하게 나온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이광호 교수는 적어도 2000년 훨씬 이전부터 그 유럽 쪽 사람들과 우리 아시아 쪽 사람들이 서로 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교류는 없었을지 몰라도 서로 인종 간에 어떤 교류는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뭐 어디 교수이시던데 흉노 시대, 고대 시대의 무덤의 발굴을 해 보니까 이 유럽 인종과 황색 인종이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흉노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슨 뭐 홍건적 무슨 뭐 흉노의 어떤 무리들 이것이 아니라 흉노 엠파이어 흉노 제국을 이루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로만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아이고 저 황당한 이야기 저분은 무슨 생각을 못해서 저런 망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쪽의 어떤 반응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상당히 기쁜 자료를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품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리된 소신 확신이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저 말 가지고는 내가 잘 설득이 안 되고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돈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편으로 새로운 길로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여유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23분 55초. 어쨌든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짧게 해보려고 많이 줄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